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제 보톡스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들이 한 20개가 있다고 하는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관련으로 뭐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보톡스 균주란 무엇이고, 또 왜 메디톡스 외 다른 회사들은 정확한 균주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기사를 근거로 정리를 해본 것이 있어서, 예, 오늘은 공유를 좀 할까 합니다. 혹시 메디톡스 직원들이 보시든지 이 방송을, 아니면 사장님께서 보시면 네가 말하는 건데 이거는 맞다, 이거는 틀리다, 예, 코멘트를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기사를 근거로 제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기사가 잘못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예, 참고만 일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톡스 균주는 1930년대 미국 이반 홀 박사라는 분이 밀폐한 통조림에서, 네, 분리한 균주, 즉 홀균주라는 것을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상품화해서 성공한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밀폐한 통조림이라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네, 통조림, 휴젤. 네. 자, 1g만이라도 100만 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는 위력을 지녔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분리되어서 국가 간 이동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해서 과거에는 이제 미국에서 균주 분양도 가능했지만 9.11 테러 후에 사실상 이것이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네. 또한 보톡스는 워낙 독성이 강해가지고 완제품에는 균주가 너무 소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완제품을 통해서 균주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균주의 출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균주는 합법적인 수입이나 직접 배양하는 방법뿐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보톡스 업체는 미국의 엘러간하고 중국의 란주 연구소, 프랑스의 입센, 독일의 멀츠 4개사뿐인데 이들 업체 모두가 공통적으로 메디톡스 외에 국내 보톡스 업체들이 주장하는 자이언에스 보톡스 균주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국내 보톡스 회사 20개 중에서 약 20개 중에서 5개사 정도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지금 시판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회사의 균주 출처를 보면 메디톡스는 국내 1호 보톡스 회사로서 미 엘러간으로부터 균주를 수입했다는 기사도 있고, 또 한 기사를 보니까 양규환이라는 전 카이스트 교수가 미국에서 연구용으로 들어온 균주를 확보해서 상용화하였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혹시 메디톡스 관련 분들이 보시면 이 방송을 좀 한번 명확하게 저한테 코멘트를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균주의 출처를 정확히 밝힌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균주를 용인의 개천변 토양에서 발견했다 하고, 휴젤은 통조림에서, 네, 균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메디톡스는 이제 휴젤의 균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같은 홀데이형 균주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휴젤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균주를 직접 발견한 것이라고 할 뿐, 정확한 균주의 기원은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서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세계에서 4개뿐이 없는 보톡스 회사가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난 것인가? 그것은 정부의 보톡스 균주에 대한 허술한 규제, 관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보톡스 균주를 대량 살상 생화학 무기로 간주해가지고 어느 의약품보다도 까다롭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균주 출처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은 세밀한 역학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서 균주가 어디에서 나왔고 또 추가로 파급되어 나간 정황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또 뭐 FBI도 뭐 관련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톡스 사업 허가가 받기가 까다로우니까 1930년대 이반홀 박사가 보톡스 균주를 발견한 지 90년 가까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엘러간, 네, 한 개사만이 보톡스를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질병관리본부에 균주 출처 신고를 하면 균주 출처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절차인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고유 등록 번호를 부여하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 인허가 후 사업 승인 받고 바로 보톡스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질병관리본부에 균주 출처 신고란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균주를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토양, 통조림 이라고만 적어도 그대로 등록번호를 부여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작년 국회에서 이제 보톡스 균주의 관리 문제를 언급을 하니까 작년 12월 8일이었죠. 질병청이 이제 국내 20여 개 보톡스 제조사를 상대로 균주 출처 조사를 시작을 했고 우선 서면 조사를 받고 현장 조사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런 발표나 조치가 없습니다. 메디톡스의 경우에는 식약처가 일사천리로 허가 취소도 하더니 이게 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는 것이 각 업체가 보유한 균주가 동일한 기원인지 그 출처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약 380만 개에서 400만 개에 이르는 유전자의 염기서열이라는 것을 분석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일부 업체들은 염기서열 정보 자체가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공개하면 경쟁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좀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염기서열 정보만 알아서 균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죠? 네. 또 예전에는 염기서열 분석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지만 지금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들지가 않는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이제 기사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질병청은 이번 조사를 그동안에 허술하게 고유등록 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을 인정 또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다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는 생각으로 염기서열 분석 등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조사한 내용을 공개하고 균주 출처 부정이 밝혀지면 식약처는 다음 허가는 식약처가 내주니까요. 그죠? 품목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적어도 여타 법인들의 보유한 균주가 국내 보톡스 1호 회사로서 균주의 기원을 밝힌 메디톡스의 균주와 동일한 기원인지만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밝혀지면 그것을 근거로 휴재를 포함한 타 업체들을 대상으로 메디톡스는 추가의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또 메디톡스는 질병청의 조사, 발표, 조치 내용이 좀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위험한 의약품을 염기서열 분석은커녕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쉽게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미국이나 해외 사례를 근거로 질병청장이나 식약청장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기회에 균주 출처와 균주 도용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균주가 무슨 버섯 배양하는 것도 아니고 토양에서 발견을 했다느니 뭐 생선의 어떤 종자를 배양하는 것도 아니고 통조림에서 발견을 했다느니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저 같은 일반인도 이번에 조사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증거가 없거나 직접 배양한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이것은 전부 균주 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사를 제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느낀 결론입니다. 네. 균주 도용을 인정을 하고 뭐 로열티를 지불하겠다든지 합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대웅제약 다음으로 어느 업체와 소송을 해야 할지는 우리 메디톡스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소송에도 성리의 신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줄 것이니까 차분하게 법률 검토해서 착착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가는 뭐 오늘 메디톡스 한 0.6
3%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네, 왔다 갔다 했지만, 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니까 믿고, 어제 어떤 분인가 코멘트로 남겨주시던데요. 메디톡스가 지금까지 소송에서 한 번도 실망을 시켜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공감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될 겁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시고 가시죠.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단결.